겨울철 제철 식재료 하면 대게가 빠질 수 없죠. 예로부터 대게는 임금님 밥상에 진상품으로 올라가며 귀한 대접을 받은 식재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덕대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육질과 맛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찬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대게철이 시작되면 영덕 강구항은 살이 꽉 찬 대게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미식가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그런데 요즘 한창 대목을 맞았을 이 강구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른바 손절을 당하며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강구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그 몰락 과정과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대게 하면 아무래도 영덕대게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이처럼 영덕군이 한국의 대표 대게 산지가 된 이유는 바로 영덕 앞바다에 있는 왕돌잠 때문입니다. 왕돌잠은 독특한 해안 지형으로 대게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장소예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넓이에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연중 수온이 2에서 3도이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차하는 물살은 모래 언덕을 만들어 독특한 해저 지형을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지형이 최적의 대게 서식 조건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잡힌 대게보다 이곳 영덕대게가 살이 꽉 차고 맛과 육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덕대게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왕들에게 올리던 최고급 진상품이었고 이런 오랜 역사가 영덕대게의 가치를 꾸준히 지켜왔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영덕은 대게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잡힌 대게까지도 영덕대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마치 고유명사처럼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영덕에서도 특히 강구항은 대게 위판장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대게 어선들이 대부분 강구항으로 들어오다 보니 대게 물량이 강구항에 집중되며 자연스럽게 수산업자, 도매업자, 관광객까지 모여들며 대게 시장의 중심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1997년 영덕 강구항을 배경으로 한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가 최고 시청률 66%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국의 영덕대게의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최불암 배우가 대게잡이 어선의 선장으로 나오는 이 가족 드라마가 대히트를 치며 영덕대게는 단숨에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고 대게찜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며 그야말로 영덕대게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170여 개의 대게집이 줄지어 생겼고 강구항은 압도적인 대게 상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영덕 강구항은 아예 대게 특구로 공식 지정되며 그 명성을 확실히 굳혔어요. 그렇게 펼쳐진 강구항의 전성기 시절 대게철이 되면 강구항은 정말 말 그대로 축제판이었습니다. 대게찜 냄새,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이며 활기가 가득했죠. 게다가 2016년 당진 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접근성까지 좋아지다 보니 방문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십천, 삼사해상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묶어다니기 좋은 미식 필수 코스로 여겨지며 당시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토록 잘 나가던 강구항 대게 거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없어 거리가 텅 비어가고 있는 건데요. 전성기 때는 강구항 대게 거리에 가게를 얻으려면 막대한 권리금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모습이죠. 빈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임대계약 2년도 버티지 못해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실이 폭증하고 단기 폐업이 증가하자 권리금마저 사라지고 사실상 상권 가치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잘 나가던 강구항이 무너진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강구항 침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입니다. 어느 곳이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호객 행위가 있다지만 강구항에는 전문 호객군, 속칭 삐끼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강구항 삐끼의 평균 월급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거기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까지 별도로 지급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님을 모시기 위한 호객군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손님을 두고 경쟁을 하다가 호객군끼리 흉기까지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여기
여기서 문제는 이런 불법 호객꾼 고용의 비용이 고스란히 대게 가격에 붙어 손님에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불법 영업을 하고 전문 호객꾼을 고용하는 구조적 시스템 때문에 대게 가격이 부풀려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덕대게의 바가지 가격 논란은 잊을만 하면 터졌는데 시세 품목인 대게는 정찰제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격을 높여받는 게 가능했고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사실상 용인돼 왔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가격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강구항은 바가지가 심하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게 결국 상권 전체의 몰락을 불러온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깬 또 다른 결정적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부 식당들이 수입산 대게를 영덕대게로 속여 판매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한 마리에 20만원이 넘는 영덕대게를 산지에서 직접 먹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먼 거리를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저렴한 러시아산 대게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던 사건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기존 7번 국도 교통량이 감소하며 상권의 침체는 더 빠르게 가속됐습니다. 게다가 팬데믹 시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며 자금 흐름이 끊긴 상권은 회복력이 크게 약화되었고요. 같은 시기에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1인당 20에서 30만원 하는 대게를 소비하기에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3월 초대형 산불이 경북 포항, 영덕 지역을 휩쓸면서 사회 분위기까지 더욱 뒤숭숭해졌죠. 물론 강구항 영덕대게 거리와 산불 피해 지역은 거리가 멀지만 영덕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 퍼지며 관광객들의 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자연스럽게 강구항을 찾지 않게 되며 인적이 끊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발 디딜 틈도 없던 대게 거리가 산불 이후엔 텅 비어버린 모습이 언론에 실릴 정도였으니까요. 즉 오랜 바가지 논란과 원산지 속임으로 이미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경제 불안과 재난까지 겹치며 강구항의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영덕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영덕군은 떠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나름의 방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화로 이용객의 주차 편의성을 높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호객행위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속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현장 지도 요원을 적극 활용해 기존의 솜방망이 단속이 아닌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죠. 또한 업주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상가 문화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고 지역 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하는 등 소비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구항을 단순히 대게 판매지로만 두지 않고 가공 유통 관광을 한데 묶은 스마트 수산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나왔는데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영덕군과 지역사회에서 뒤늦게나마 상권 회복에 나선 상황이에요. 상인들 역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바가지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자정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강구항의 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례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관광지의 경쟁력은 신뢰와 정직한 가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영덕 강구항은 대게 품질도 뛰어나고 오랜 역사와 전국적 인지도까지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이라는 고질적 문제, 여기에 교통 변화, 재난, 경기 침체라는 외부 요인들이 겹치며 결국 몰락의 길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단기 이익을 위해 관광객을 호구 취급하는 선택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강구항의 몰락 과정은 단순히 이 지역의 상권 실패뿐 아니라 한국 관광지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구항의 사례를 통해서도 어떤 핫플레이스라도 신뢰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